자, 119번입니다. a가 1초가 2 미만일 때 세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자, 일단 정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편법을 좀 써볼 건데, 자, 정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돼요. 일단 밑을 같이 만들 수 있는가 했더니 지금 A하고 B는 밑이 같으니까 바로 A와 A분의 1의 대소관계로 확인이 돼요. 그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클수록 그 값이 크다. 다음에 1과 2 사이인 A 값에 대해서 그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큰 수는 역수를 취하면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2분의 3 역수 취하면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는 역수를 취하면 모두 1보다 작아져요. 1보다 큰 수는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작아지고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집니다. 자, 그러면 A하고 A분의 1 보니까 A가 크니까 로그 A가 로그 A의 1보다 A분의 1보다 크다가 확인이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녀석입니다. 로그 A의 2인데 자, 그럼 로그 A의 2는 우리가 뭐로 이제 바꿔야 돼? 역수죠. 로그 2의 A분의 1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로그 2의 A분의 1.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일 거냐? 그러니까 얘가 다시 역수를 취했으니까 1보다 큰 수를 역수를 취했냐, 1보다 작은 수를 역수를 취했냐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현재 요 2의 A분의 1, 이 녀석의 실체가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잖아. 자, 그러면 A가 1과 2 사이랍니다. A가 1과 2 사이니까 자, 로그 2의 A는 0과 1 사이의 수가 되는 거예요. 0과 1 사이의 수.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의 역수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1보다 작은 수는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고 얘는 1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에 이제 얘는 1보다 작고 그 다음 요 1보다 작은 수를 역수를 취한 요 녀석 로그 A의 2가 가장 큰 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정석대로 판단하는 거는 문자로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죠? 자, 일단 정석대로 판단하는 걸 일단 보셨고요. 자, 편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부등식의 대소관계는 로그에서만 처음 보는 거 아닐 거니까 어떤 수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밑이 2와 관련된 1과 2 사이에 있는 수를 하나 떠올려서 그냥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보면 조금 더 편하거든. 1과 2 사이에 있는 2와 관련된 수 뭐가 있을까요? 2분의 3? 이런 수. 딱 만약에 이제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2분의 1이나 4분의 1 같은 2의 거듭제곱의 수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2의 거듭제곱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와 관련된 수 정도를 하나 그냥 넣어봅시다. A에다가 2분의 3 정도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로그 2의 2분의 3이 되고요. 로그 2의 3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대소관계는 쉽게 판단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것의 역수인데 로그 2분의 3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보를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밑과 진수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클 거냐 이런 소리예요. 밑과 진수가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수가 뭐냐? 일단 요거 마무리해야겠지. 자, 그러면 로그 2의 A가 요게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와 같죠? 진수의 나눗셈은 빼기로. 자, 그러면 요게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게 2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얘가 0. 얼마다, 즉 1보다 작은 수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의 역수니까 얘는 1보다 커져요. 이렇게 해서 수를 대입한 걸로 대소관계를 보는 편법을 이제 보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 로그를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가 몇인 걸 알아? 1인 걸 알죠? 1인 걸 알아. 자, 이 1 기준으로 자, 그러면 밑인 A가 1보다 클 때를 상상합니다. 1보다 클 때. 그럼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얘가 1보다 큰 값이니까 A가 어디쯤에 있냐? 그냥 A가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1보다 큰 값이니까. 자, 그러면 A를 대입한 값이 1인 거예요. 밑과 진수가 같아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진수인 X자리에 대입할 건데 그 어떤 대입하는 값이 밑보다 커. B가 A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겁니다. 그지? 어떤 애를 대입할 건데 A보다 작아. 자, 밑과 진수를 비교했는데 밑보다 진수가 작아. 1보다 작죠? 이해됩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었어. 근데 진수가 더 커지면 1보다 커지고 진수가 1보다 작아지면 밑보다 작아지면 1보다 작아진다. 물론 1보다 더 작은 값, 지금 C하고 B는 모두 양수, 1보다 큰 수예요. C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수. 밑이 1보다 클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A가 1보다 클 때는 걔보다 더 큰 걸 대입할수록 커지고 1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예요. 자, 이런 대소 비교예요. 자,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밑이 1보다 작은데 자, 그러면 A가 어디 있냐? 1보다 작으니까 이쯤에 A가 있어요. 1보다 작은 쪽에.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A를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이게 1이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1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면 B라고 하는 값, A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보다 커지죠. 밑이 1보다 작으면 더 작은 거 대입해야지 우리가 더 커지는 거였잖아. 감소함수.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1보다 커지는 겁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근데 A보다 큰 값. 자, 이런 거 대입하면 1보다 작아지죠? 진수가 커질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자, 그러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클수록 커진다.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음수다.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밑이 작을수록 커진다. 진수가 작을수록 커진다. 진수가 커지면 그 값이 더 작아지는데 특히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음수가 된다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수, 음수는 증가함수일 때 1보다 작은 수, 감소함수일 때 1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음수예요 라고 하는 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미지수로 나왔을 때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보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자,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로그 4의 x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떠올려서 그리셔야 돼요. 1보다 큰 밑이 더 클수록 어떻게 될 거냐? 자, 두 개의 그래프는 모두 일단 1,0을 지날 겁니다. 밑과 상관없이 1,0 지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위쪽에 있는 이런 위치 관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2번일까요?를 고민해 보세요. 1번과 2번의 그래프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힌트는 X자리에 두 개의 그래프에 모두 정수가 되는 어떤 값 하나를 딱 대입해 보면 위치가 나와요. 어느 게 더 밑에 있는 그래프일까? 밑에 있는 그래프. 판단됐어요?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 그냥 막 받아들이면 다 외래어 같잖아. 새롭게 외워야 되고 막. 자, 지금 판단된 사람도 있을 텐데. 자, 특정한 값을 대입해 보면 된다 그랬는데 특정한 값은 2나 4를 대입해 보면 편해요. 자, 4 정도를 대입해 봅니다.
4의 값 대입하면 각각 얼마 나오는지 판단해 보세요. 자, 로그 2의 4 얼마? 2. 로그 4의 4는 1이죠. 어느 게 아래에 있어요? 밑이 큰 녀석이 아래에 있죠. 밑이 큰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밑이 큰 게. 됐습니까? 자, 로그 함수 밑이 클수록 밑에 있습니다. 밑이 클수록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로그 4의 x 그래프고 2의 x 그래프라고 하자. 자, 그러면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자, 2번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합니다. x축 대칭했다. 누구 대신 누구 들어가는 거야?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니까 여기가 로그 4분의 1로 바뀌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을 대칭 이동했다. 자, 1번을 대칭 이동하면 x축 대칭하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이 얼마 돼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가 되죠. 자, 1보다 클 때의 위치 관계. 밑이 클수록 아래쪽에 있어요. 1보다 작을 때의 위치 관계. 2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밑이 클수록 아래쪽에 있습니다. 1보다 크든 작든. 어디 기준? 자, 여기 1 기준이야. 1. 1보다 오른쪽 위치로 증가함수든 감소함수. 1보다 클 때 밑이 아래, 클수록 아래. 1보다 작을 때도 밑이 클수록 아래. 오케이?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든 작을 때든 요 둘의 밑의 대소 관계, 밑의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까지를 본 겁니다.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까지 위치 관계를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120번입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 뭔 소리예요? 역함수. 둘이 역함수. 자, 그럴 때 k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역함수 만들면 얘가 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직접. 역함수를 구하자. 어떻게? x하고 y하고 바꾸고 y에 대해서 등식 정리할 거니까 밑이 밑으로. 자, 그러면 ky는 로그 100의 x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y는 k분의 1 로그 밑이 100인 x가 됐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같냐? 이 모습이 얘랑 같대요. 288분의 k 로그 x랑 같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된 식을 가지고 요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밑이 생략돼 있어요. 몇인 겁니까? 상용로그니까 10인 거죠. 그럼 여기 10으로 만들었는데 좌우변이 같으려면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 10의 제곱. 10의 제곱으로 바꾸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듭제곱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자, 그래서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2k분의 1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좌우변에 로그, 상용로그 x, 상용로그 x 똑같은 거 있으니까 자, 요 둘 앞에 있는 계수끼리 같아요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2k분의 1은 288분의 k가 되고 2로 약분하면 144가 되고 자, x자로 곱해주면 k제곱은 144. 자,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44의 제곱근 12가 됩니다. 그 중에 음수 k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된 거예요. 자, 역함수 만들 수 있겠죠? 만든 후에 문제가 원하는 대로 밑을 바꿔줘라.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20번 됐어요? 123번 4번이군요. 3번이 아니고. 자, 123번은 방금 질문 없었어요? 자, 124번. 다음 그림은 함수 로그 2의 x 그래프 2고 a는 2,0이고 c는 16,0이다. 자, a가 2,0이래요. 그러면 a, x에다 2를 대입하면 x에 2 대입하면 d의 좌표가 나와요. 얼마예요? 0,1이에요. 자, c가 16,0이래요. 그럼 c, x에다 16 대입하면 자, 여기 16 들어가면 f의 좌표는 4라고 하는 거. 0,4까지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점 2가 선분 DF를 1대2로 내분한다. 1대2 내분점을 구하래요. 1대2 내분점. Y좌표만 보면 되죠? 1과 4의 1대2 내분점. 자, 내분 비율 더하고 X자 곱해서 더한다.
3분의 6. 자, 1대2 내분점인 2의 좌표는 0,2인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좌표를 구하세요. B의 좌표. 여기를 B,0이라고 한다면 B 대입하면 2가 나왔어요. 이 뜻이죠? B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 따라서 B의 값은 2의 제곱인 4가 됩니다. 그래서 B 좌표는 4,0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질문이 나왔다면 지금 내분점 이것 때문에 혹시 질문이 나왔나? 됐어? 자, 12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우리 이거 몇 번 문제예요, 우리? 필수 예제. 필수 예제 8번 문제네요. 그죠? 필수 예제 8번. 거기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 표시해 놓고 왔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움직여서 같은 넓이를 갖는 부분을 찾아서 다각형의 넓이로 간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 그 움직일 거야.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움직이면 많이 어려워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라도 대칭이동도 할 수도 있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 대칭이동한 넓이를 막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로그함수끼리 나왔어요. 로그 2의 x 플러스 1에서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뭐 했어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군을 찾은 거죠. 이만큼 간 거야. 그러면 요 원점에서 이만큼 올라갔어. 요 점 몰라? 여기 C라고 하고 D라고 할까? C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만큼. 자,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어를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요 곡선 부분입니다. 곡선 부분. 이 곡선 부분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이만큼 내리면 정확하게 어디에 갖다 붙겠다? 여기에 갖다 붙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빨강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결론적으로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구할 거야, 우리. 그다음에 여기가 가로 세로. 세로는 2고요. 가로는 3이니까 전체 넓이는 6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평행 이동해서 저기를 구할 거구나 라고 그러고 목적을 갖고 보면 잘 보일 텐데 곡선으로 둘러싸여서 나를 좀 당황하게 만들 수는 있죠. 자,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될 겁니다.